네, 7번째 강의 Source Coding and Craft Inequality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강의에서는 이게 이제 Chapter 5의 내용인데요. Chapter 5의 내용이고 Data Compression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orse Racing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마를 하는데 말이 이제 8마리가 있는 겁니다. 8마리가 있는데 어떤 말은 뭐 우승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어떤 말은 뭐 우승할 확률이 8분의 1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경주 말을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주가 끝났어요. 경주가 끝났는데 이제 뭐 1번 말이 우승이냐 뭐 2번 말이 우승이냐 그런 걸 맞출 때 도대체 몇 번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OX 퀘스천을 몇 번 질문을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이제 결국은 그 몇 비트가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8마리가 있고 또는 뭐 그냥 랜덤 베리어블로 합시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것의 PMF가 이제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PMF가 주어졌을 때 이게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그 어떤 코드 워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심볼에 대해서 이제 코드 워드가 할당이 돼야 되는데 요걸 코드 워드라고 하고요. 여기 000 뭐 001 이런 거를 우리가 코드 워드라고 부릅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편의상 뭐 X1, X2, 뭐 X3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로 하고요. X4 다 적죠 뭐.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워드를 할당을 하는데 이 코드 1이 있고요. 지금 코드 1이 있고 이제 코드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에는 이제 어떤 여러 개의 그 코드 워드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코드 워드들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지금 코드 1을 보면은 X1에는 000, X2는 001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8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3비트로 할당을 하면 딱 맞죠. 그렇죠? 3비트로 할당을 하면 딱 맞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코드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당을 한 거예요? 코드워드를. X1 같은 경우는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뭐 예를 들어서 X 뭐 7이라든가 8 같은 경우는 확률이 굉장히 작으니까 굉장히 긴 코드워드를 할당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코드 2가 코드워드 길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 수, 즉 이 그 확률 변수, 이 랜덤 베리어블을 어떤 뭐 인포메이션 소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인포메이션 소스인데 여기 인포메이션 소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1초마다 예를 들면 1초마다 X1에서부터 X8 중에 하나를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고 X1부터 X8 중에 하나를 내보내는 인포메이션 소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X1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코드 2 같은 경우는 X1이 나오면 0을 보내고 그죠? X2가 나오면 뭐 1, 0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면은 X7을 보낼 때 이 코드 1 같은 경우는 110을 보내는데 코드 2 같은 경우는 111110을 보내니까 굉장히 많은 비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는 이 코드 2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1초마다 그죠? 사용하는 비트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 이 계산 그냥 하면 되죠. 그죠? 여기 뭐 2분의 1 곱하기 여기 길이가 1이니까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 그다음에 8분의 1 곱하기 3 그다음에 뭐 16분의 1 곱하기 4 그죠? 64분의 1 곱하기 요거는 6비트니까 6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2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expectation of li라고 했는데 li가 그 길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코드 2에서는 제가 코드 2에 대해서만 그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코드 2에서는 li가 얼마예요? L1이 1이죠. 여긴 L2가 그러니까 두 번째 코드 워드에 대해서 2고요. 여기는 L3가 3이죠. 그죠? 이건 L4가 4죠. 그죠? 비트가 4개니까. 그래서 그 평균 코드워드의 길이가 2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코드 1은 평균 코드워드의 길이가 3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를 봤죠. 그만큼 비트 수를 평균적으로 더 보내니까. 근데 이 랜덤 베리어블에 즉 요 PMF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지금 요 PMF 여기 주어져 있죠. 요 PMF에 대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은 2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코드 2는 지금 옵티멀이죠. 그죠? 더 이상 뭐 더 좋은 코드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가장 그 심하게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리밋인데 이미 엔트로피만큼 압축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할 건 없죠. 그러면 이러한 코드 2 같은 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게 이제 이번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는 define 할 때 이렇게 define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소스에서 뭐가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의 사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x1 뭐 x2 x 여기서 m까지 봅시다. xm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가 이제 정의역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D 스타라고 적은 이유는 우리가 D열의 알파벳. 근데 이제 뒤에 예제는 그냥 다 그 D를 2인 케이스, 그러니까 바이너리 코드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일반적으로 뭐 3월이도 되고 4월이도 되고 뭐 다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예제는 바이너리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코드 랭스라는 말보다는 이제 코드 워드의 랭스가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에다가 이제 뭐 코드워드를 매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코드워드가 모여 있는 거를 코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 red, blue는 사실 숫자가 아니니까 랜덤 베리어블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인포메이션 소스에서 red나 또는 blue가 나오면은 이제 00 또는 11을 할당하는 이 코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때는 그 알파벳이 red하고 blue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코드죠. 바이너리 코드를 쓰겠다. 그래서 D가 지금 이제 2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냥 관두고요. 0 또는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코드니까. 그래서 뭐 잘 알려진 이제 코드가 모스보호죠. 모스보호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dot하고 dash로 그러니까 짧은 거 하고 긴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모스 코드에서는 letter space 해가지고 space나 word space 그래서 그 띄어쓰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모스 보호의 그 뭐 이거를 뭐 다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그 letter 그러니까 뭐 E라든가 그죠? T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영어에서 E하고 T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E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T 뭐 이런 게 순서였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런 알파벳에 E나 T나 이런 알파벳에 대해서는 이제 short sequence를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나오지 않는 뭐 X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제 long sequence를 할당을 한다라는 거죠. 몰스 코드도 그게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몰스 보호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E하고 T부터 볼까요? 그래서 E는 이렇게 짧은 거, dot 하나죠. 그 다음에 T 보면은 dash 하나, 그렇죠?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뭐 X 같은 거는 이렇게 길죠, 그렇죠? 4개나 바이너리 심볼이 쓰이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심볼이 2개로 짧은 거 보면은 뭐 I 하고 A 하고 그렇죠? I A 그다음에 N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겠죠. 그죠? 뭐 N 같은 거 왠지 많이 쓰일 것 같고. 그게 이제 제일 짧으네요. 보니까 2개짜리는 두 개짜리는 그거밖에 없죠. 네. 자, 그래서 소스 코딩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뭐 그러니까 데이터 컴프레션을 언제 쓰느냐? 우리가 뭐 마그네틱 레코딩 할 때 레코딩 해야 되는데 뭐 데이터 사이즈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아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뭐 스피치 컴프레션.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을 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저장도 일종의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 스토리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A하고 B가 있으면은 이걸 공간상으로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인포메이션을. 근데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내가 메모리에다가 이걸 적었다가 메모리에 적었다가 이거를 어느 순간에 메모리로부터 다시 읽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읽어올 때 이제 에러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CD였으면은 CD 주변 그러니까 거기 겉면에 CD 겉면에 뭐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그러면 읽어올 때 에러가 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은 일종의 어떤 타임 채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스토리지는 타임 채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이제 A하고 B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공간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스토리지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어떤 코드를 찾아야 되느냐. 근데 적어도 뭐 상식적인 거지만 non singular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심볼은 다른 코드워드가 매핑이 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우리가 그 랜덤 베리어블 뭐 어떤 하나의 심볼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뭐 x1, x2 이렇게 여러 개 xm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심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심볼 하나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심볼을 계속 보내죠. 그죠? 예. 그 sequence of value죠. 예. 시퀀스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 보낼 때마다 콤마를 계속 보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콤마를 찍지 않고 계속 보내버리고 싶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uniquely decodable 해야 된다. 예.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on singular 해야지 일단은 uniquely decodable 하겠죠. 예. 같은 걸로 매핑이 되면 뭐 당연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x1도 000으로 매핑하는데 x2도 000으로 매핑해. 그러면은 000을 받으면 이게 x1인지 x2인지 수신단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non singular한 코드가 아닌 거죠. 예. 이건 non singular 하지 않은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다르게 매핑을 해야 되는데 뭐까지 우리가 보통 요구를 하냐면은 계속 코마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쭈루루 계속 보낼 때 요것들도 non singular 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즉 콤마 없이 계속 쭈루룩 보낼 때 이것도 우리가 구별이 되게 즉 서로 다른 시퀀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그렇죠? 서로 다른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그거를 보내도 우리가 리시버에서 구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코드를 uniquely decodable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뭐 1도 0으로 매핑하고 그죠? 예. 그리고 2도 0으로 매핑하고 3도 0으로 매핑하고 4도 0으로 매핑하면 이거는 이제 싱귤러 케이스죠. 예. 싱귤러 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예. 리시버에서 뭐 도대체 뭘 보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non singular한데 not uniquely decodable 이게 뭐였었죠? 예. 연속해서 보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수신단에서 받은 게 010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010이면은 여기서 지금 물론 1에 대해서 보낸 거는 0이고 뭐 2에 대해서 보낸 건 010이고 해서 전부 다르죠. 3은 01을 보내고 4는 10을 보내니까 전부 다르니까 이제 non singular한 코드는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수신단에서 010을 받았으면 이거를 지금 2를 보낸 건지 이게 지금 그죠? 여기 2를 보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 010이 언제 나오죠? 예, 1, 4를 보낸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하고 4를 연속해서 보내면 0하고 1, 0을 이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퀀스로 보냈을 때는 구별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거는 유니크하게 디코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드도 이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uniquely decodable 코드가 여기 있긴 있는데 여기 1000 뭐 11110 이 코드는 이제 uniquely decodable 코드기는 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거는 프리픽스 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워드가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신단에서 11을 받았어요. 근데 11은 지금 이 코드워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여기 보면 3에 대한 코드워드가 여기 11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 3에 대한 코드워드가 11이라고 여기 있는 상황인데 근데 11을 받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즉각적으로 디코드를 할 수가 없죠. 이걸 3이라고 디코드를 해버리면 만약에 이게 110이면 어떡할 건데요? 받은 게 110이면 그죠? 110이면 11이면은 그러면은 웨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1은 지금 코드워드에 속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코드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11이라는 것이 즉 어떤 코드워드가 다른 코드워드의 접두사가 되기 때문이죠. 프리픽스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드 안에 있는 어떤 코드워드의 경우는 그 코드워드를 받았으면 바로 그냥 바로 디코드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되는 코드가 프리픽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코드는 항상 프리픽스 코드예요. 또는 다른 말로는 instantaneous 코드라고 합니다. instantaneous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받았는데 그것이 코드워드야. 그러면은 바로 그 코드워드로 매핑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코드를 우리가 prefix 코드 또는 instantaneous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 아무렇게나 만드는 코드는 이제 모든 코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중에 non-singular한 코드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중에 더 좋은 특성을 갖는 게 이제 uniquely decodable 코드. 그러니까 즉 시퀀스로 계속 보냈을 때, 코마 찍지 않고 보냈을 때도 다 구별이 가능한 코드를 우리가 uniquely decodable 코드라고 하는데, uniquely decodable 코드 중에 이제 instantaneous 코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데이터 컴프레션 할 때 만들고 싶은 코드는 instantaneous 코드, 다른 말로는 prefix 코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average codeword length를 최대한 엔트로피랑 접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instantaneous property를 갖는 코드를 찾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expected code length를 짧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의 expected length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어떤 그러니까 심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코드워드를 할당하게 되는데 그것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expected codeword length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코드 안에 코드워드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expected length, 그죠? 예. 코드의 length를 짧게 하면서 최소화하면서 이제 instantaneous한 코드를 찾고 싶어 합니다. 자, craft inequality 보겠습니다. 그래서 craft라는 사람이 이제 뭐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심볼은 지금 x1부터 쭉 이제 xm까지의 심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소스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를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D가 2인 경우 바이너리 코드를 뭐 가정을 한다면 뭐 X1에 대해서 이거 몇 개만 할까요? X2, X3까지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M이 3인 경우 하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0이고 요거는 1, 0이고 요거는 뭐 11이고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L1이 뭐가 되냐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1에 대한 그 코드워드를 지금 0을 할당했는데 그것의 길이는 1비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L2는 여기 2가 되는 거고 L3가 이제 또 2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길이가 2비트니까요. 그죠? 2비트니까 2가 되는 거고 여기 2비트니까 여기 2가 되고 1비트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바이너리 코드니까 지금 0 또는 1로 이루어졌으니까 여기 알파벳 요 사이즈 요 D를 2로 놓는 거고요. 그럴 때 반드시 뭐가 인스턴테이너스 코드이려면은 그죠? 예, 그러니까 프리픽스 코드 즉 어떤 코드워드가 지금 같은 경우 프리픽스 코드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코드워드도 다른 것들의 접두사가 되지 않잖아요. 0으로 시작하는 게 아예 없죠. 그죠? 네, 0으로 시작하는 거 없고 10으로 시작하는 거는 뭐 자기 자신 빼고 없죠. 다른 코드워드에 없으니까. 어떤 코드워드도 11로 시작하지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픽스 코드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프리픽스 코드가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그 이니퀄리티, 부등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L1하고 LM이 이거를 만족을 할 때 우리가 또 인스턴테이너스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테이너스 코드는 이 이니퀄리티를 만족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 L1, L2부터 LM까지가 있으면 우리가 인스턴테이너스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프트 이니퀄리티의 증명을 한번 보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가 2인 경우, 즉 바이너리인 경우만 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걸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루트 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여기 코드워드 0도 이제 하나의 코드워드죠. 0으로 코드워드를 하나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 10이라는 코드워드를 잡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서 110 그다음에 111 이렇게 네 개의 코드워드.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x1, x2, x3, x4가 있는 거고요. 이 각각의 심볼에 대해서 코드워드를 0, 10, 그다음에 110, 이거 110이 아니고 여기 111이군요. 여기가 1이 되겠죠? 111. 그래서 111을 할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코드워드도 다른 코드워드에 이제 접두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0으로 시작하는 코드워드는 없죠. 그러니까 0 빼놓고는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 빼고. 예. 그다음에 뭐 10으로 시작하는 것도 10 그 코드워드 빼놓고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프리픽스 코드가 되겠죠. 또는 뭐 인스턴테이너스 코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센던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디센던트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10으로 끝났지만 원래 이 10의 디센던트로 여기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후손들을 지금 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뎁스가 3이니까 그죠? 하나, 둘, 셋 해서 뎁스가 3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Lmax가 지금 얼마냐면 3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 뎁스가 한 칸 밑으로 들어가고 두 칸 여기서 그러니까 세 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Lmax가 3이죠. 물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L I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코드워드를 지금 코드워드 여기 없군요. 어쨌든 Li가 지금 얼마예요? 이건 1비트, 이건 2비트, 이건 3비트, 이건 3비트죠. 네. 자, 그리고 이 증명에서는 그러니까 Lmax 레벨에서의 그 자손의 개수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Lmax 레벨에서의 자손의 개수를 한번 보면 이거는 Lmax 레벨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마지막 노드니까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이 마지막 노드니까 이거는 Lmax 레벨에서의 자손의 개수가 한 개죠. 그렇죠? 예, Lmax 레벨에서의 자손의 개수 우리가 증명해서 따지는 게 위에다 적을게요. 예, 그래서 Lmax 레벨에서 자손의 개수 즉 디센던트의 개수 요걸 따지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요거 초록색으로 쓰기로 하면요. 네, 요거를 지금 몇 개인지 보면은 얘는 한 개죠. 자기 자신밖에 없죠. 디센던트가 110은 한 개고 111도 한 개. 그죠? 네, 자손의 개수가 Lmax 레벨에서. 그러니까 Lmax 레벨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끝에니까. 그다음에 얘는 두
두 개 있죠. 예. 왜냐하면 1령의 자손은 여기랑 여기랑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디센던트의 개수가 두 개. L 맥스 레벨에서 디센던트의 개수가 얘는 0이라는 코드워드는 지금 어때요? 여기 원래 하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L 맥스 레벨에서의 즉요 0이라는 녀석의 L 맥스 레벨에서의 자손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L 맥스 레벨에서의 그 디센던트의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되냐면은 여기 예제를 통해서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 D가 2죠. 2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3 마이너스 L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코드워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li 값을 갖는 그렇죠? li 값을 갖는 값의 그러니까 li만큼의 그 길이를 갖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li 값을 갖는 그 코드워드 그렇죠? 코드워드의 그 L 맥스 레벨에서 디센던트의 개수 그게 이제 2에 3-li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0 같은 경우는 지금 li가 얼마예요? li가 1이죠. li가 1이라서 요거를 지금 계산해 보면은 4라는 게 뭐 어디서 나오냐면은 2에 그러니까 Lmax 3 빼기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어 보면 여기 지금 Lmax 레벨에서의 그 1령 같은 경우에 그죠? 1령의 경우에 li는 2죠. 그리고 지금 여기 Lmax는 지금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드워드 랭스가 지금 제일 긴 게 3이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2에 여기 Lmax 빼기 li. 그러니까 여기 2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2에 2가 지금 여기 D죠. D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건 3-3 해가지고 되는 거고요. 이것도 2에 3-3. 왜냐하면은 뭐 여기 지금 보시겠지만 여기 X4의 경우에 3비트니까 li가 3이니까요. 여기다 3을 이렇게 대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디코딩이 제대로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li 값을 갖는 코드워드의 그 Lmax 레벨에서의 디센던트 개수가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오버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얘네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디센던트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디센던트가 오버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디센던트가 있는데 어떤 디센던트가 다른 디센던트랑 겹친다라는 얘기는 그게 일종의 프리픽스가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디센던트는 어떤 특성을 갖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 0의 디센던트 0의 디센던트는 사실은 무조건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시작을 0으로부터 하는 거죠. 그죠? 시작을 0으로부터 하는데 시작을 0으로부터 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프리픽스 코드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작을 0으로 하는 다른 코드워드가 0 말고 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0을 받았을 때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 안 되죠. 0을 받았을 때 야 0이라는 코드워드가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0으로 시작하는 다른 코드워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그마에 지금 2에 Lmax 마이너스 Li 이거를 모든 그 코드워드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코드워드에 대해서 여기서 i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코드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이 값을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의 Lmax보다는 커질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2의 Lmax는 Lmax 레벨에서의 전체 그 만들어질 수 있는 코드워드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디센던트 즉 오버랩하지 않는 그 디센던트들 그죠? 그거를 다 더하면은 그 레벨에서의 디센던트를 다 더하면 이 전체 코드 만들 수 있는 코드워드의 개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2의 Lmax보다 더 크다. 이 좌변이 더 크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오버플로우가 생겨가지고 지들끼리 겹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프리픽스 컨디션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요게 바로 크라프트 이니퀄리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자, 요거를 x1에서 우리가 0을 할당하고요. x2에 대해서 10, 그다음에 x3에 대해서 110, x4에 대해서 이제 112를 할당한다라고 봅시다. 이거는 프리픽스 컨디션을 만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0이라는 코드워드가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할까요? x1, x2, x3, x4 라는 심볼이 있고 여기에 0을 할당하고 여기 10, 그다음에 여기 110, 여기 111을 할당했는데 자, 어떠한 코드워드도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다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li를 계산하면은 요거는 비트가 1개 필요하고 요건 2개, 이건 비트가 3개, 요건 비트가 3개.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li 중에 가장 큰 값, 그게 lmax가 지금 3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요 각각의 코드워드에 대한 number of descendant 요게 몇 개인지 한번 보시면 디센던트가 몇 개예요. 여기 얘에 대해서는 디센던트가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니까 number of descendant at 뭐예요? at lmax 레벨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 뎁스까지 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lmax 레벨. 그냥 number of descendant 하면 안 되고요. lmax 레벨에서 그 레벨을 정해줘야 되죠. 안 그러면 자손이 막 무한대로 늘어나잖아요. 이게 추리기 때문에 자손이 2명씩 이제 계속 생기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요거 그러니까 lmax 레벨에서의 그 디센던트 요거가 중요하죠. 근데 요게 지금 몇 개예요? 요건 4개, 얘는 2개, 지금 좀 좁네요. 얘는 1개, 얘는 1개, 그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공식이 어떻게 돼요? 2의 lmax 빼기 li. 이게 정확하게 number of descendants at lmax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의 지금 같은 경우 lmax가 3이니까 3-li의 i 요거를 했더니 이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전체로 생길 수 있는 그 lmax 레벨에서의 전체 생길 수 있는 게 2의 3승이니까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크라프트 이니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L3 레벨에서 지금 생길 수 있는 게 보세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밖에 생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lmax 레벨의 디센던트가 그거보다 오버한다. 생길 수 있는 게 자리가 8개밖에 없는데 이거 뭐 마치 그 이산수학에서 배우는 우리 피전홀 프린시플하고 비슷하죠. 그죠? 피전홀 뭐 프린시플 이런 거 배우셨었죠. 저기 이산수학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둘기집의 원리라는 건데 별게 아니고 비둘기집이 10개밖에 없어. 근데 비둘기가 예를 들어서 11마리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적어도 한 마리는 혼자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비둘기 집을. 왜냐하면 더 많으니까. 그죠? 이것도 비슷한 거죠.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자손의 개수가 8개밖에 없는데 기껏 해줘 봐야. 그죠? 레벨 3에서. 근데 디센던트의 개수가 그거보다 많아. 그러면 적어도 어느 하나의 디센던트는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비둘기 집에 똑같이 비둘기가 2마리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피전홀 프린시플도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비둘기 집이 있는데 비둘기가 11마리야. 그러면은 어떤 집에는 비둘기가 2마리 이상 들어가야 되죠.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이게 바이올레이션이 되면은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디센던트 중에 누구 하나가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코드워드가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인스턴테이너스 코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건, 이 부등식이 만족이 돼야만 우리가 프리픽스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즉 프리픽스 코드가 되면 반드시 이거 만족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픽스 코드면 이것이 만족돼야 되고 그 역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래프트 이니퀄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래프트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픽스 코드가 있을 때는 이제 요거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양변을 D의 Lmax로 나눠주면은 이제 이러한 그 크래프트 이니퀄리티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우리가 크래프트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 어떤 그 L1, L2 이 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노드를 그러니까 depth L에서 그러니까 L1에서 이제 첫 번째 노드에서 어떤 코드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디센던트를 다 죽여버리는, 그죠? 그건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역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크래프트 이니퀄리티가 만족되는 어떤 우리가 L1, L2, L3 이런 시퀀스를 찾으면 그거를 이용한 어떤 코드워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5.3 옵티멀 코드를 이제 찾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L1, L2 뭐 이거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minimize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냐면 이 expected length죠. 어떤 코드워드의 expected length를 minimize 하면서 subject subject to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면 크래프트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면서 이거는 만족하면서 저 L을 미니마이즈하는, 즉 expected 코드워드의 length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이제 L1, L2, 뭐 L3 이런 것들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J라는 어떤 함수를 잡고 여기 pi, li 두고 람다 그다음에 여기 dA 마이너스 li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li에 대해서 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제 요 방법을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테크닉이냐면은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요거는 지금 제약 조건이 없는 그 unconstrained 문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문제를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문제로 바꾼 다음에 그냥 미분해서 풀어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그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이론이죠. 이거는 옵티마이제이션 그 과목이 있으면은 좀 더 거기서 자세히 다루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뭐 기본적으로 방법은 뭐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뭐 고등학교 때 최대 최소 뭐 극대국소 이런 문제 할 때 그냥 미분해 가지고 0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변수라도 뭐 상관없죠. 편미분해 가지고 0 때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그렇게 해서 뭐 극소점 찾아 가지고 뭐 이렇게 뒤져보고 하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방법은.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람다라는 그 개수를 놓고 여기다 조건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unconstrained 문제, 이거 자체는 지금 J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최소값 구하고 최대값 구하고 그런 건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분해가지고 0 때리는 거죠. 왜냐하면 미분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최소가 되는 지점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극대국소점을 찾아야 되는데 극대국소는 그죠?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 뭐 로컬 맥시멈 이런 거 찾아야 되는데 그때에서 그 값에서 미분 계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i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여기가 pi 마이너스 람다의 d 마이너스 li에 그 다음에 여기 ln의 d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0을 때려버리면 d의 마이너스 li 승은 람다 ln이죠. 그래서 람다 ln의 d분의 pi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대입을 하냐면은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컨스트레인트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물론 뭐 이것도 뭐 증명을 뭐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대충 지금 이용하는 입장이니까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는 이게 그 이퀄리티일 때가 보통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리소스나 뭐 이게 한계가 되는데 이게 이퀄리티가 성립을 할 때 이제 성능이 가장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설명이 없이 바로 썼는데 어쨌든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람다를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를 1 over ln d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뭐 대입을 하면 뭐 바로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pi 이거 pi의 썸은 이거는 어차피 1이잖아요. 1이니까 이거 대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요 식에 다시 대입하는 거죠. 요 식에다가 여기 뭐랄까요? 별표 친식. 여기 식에다가 바로 람다를 대입을 해주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pi는 d의 마이너스 li 승 그리고 그때의 어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입을 하면은 요 별표친 그러면은 li 즉 그러니까 이건 옵티멈 값을 찾은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양변에 로그 베이스 d로 우리 뭐 d 대부분 바이너리 쓰지만 어쨌든 양변에다가 로그 베이스 d 취해 주면은 로그 베이스 d의 pi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옵티멈인지 한번 풀어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li를 이 그 확률에 따라서 확률이 높으면은 그만큼 이제 랭스를 짧게 잡아주고 그죠? 확률이 굉장히 작으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길어지겠죠. 어차피 마이너스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단조 감소 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줘야지 뭐 가장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li 값을 지금 여기 맨 위에 이 수식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만 있다면요. 여기 뭐 할까요? 별표 한 3개 할까요? 별표 3개짜리 이거를 위식에다 넣어보면은 정확히 뭐가 됩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나마나 이 L이라는 게 엔트로피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크라프트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 것 중에 가장 짧은 그 expected code word length를 주는 것으로 li를 찾아봤더니 이 li는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베이스 d의 pi로 잡아줘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 인포메이션의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pi라는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때 그것의 확률분의 1에다가 로그 취한 거 그게 정확히 인포메이션의 양이라고 우리가 셰넌이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정확히 비트 수를 잡아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expected code word length가 minimize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명이 뭐냐면은 엔트로피를 왜 했느냐, 엔트로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냐를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짧게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어떤 그 코드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 컴프레션하는 코드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 코드인데 그 코드의 비트를 할당할 때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우리가 압축을 하려고 해도 엔트로피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li의 스타가 우리가 옵티멈으로 찾았다고 해서 이제 스타를 붙인 건데
이게 마이너스 로그 베이스 D의 PI잖아요. 여기 별 3개 있는 마지막 그 줄의 수식을 보시면. 예. 근데 이게 그 li 스타가 항상 정수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이게 로그 베이스의 D에 마이너스 로그 베이스 D의 이제 PI인데요. 여기 초록색 맨 아래쪽에. 그럼 이게 정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게 그 반올림처럼 아니 올림이죠. 올림으로 이렇게 계속 높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 li가 그러니까 즉 요 전체 l이 이 엔트로피를 만족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옵티멀 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어떤 그 x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p1, 뭐 p2 해가지고 pm까지 이게 주어졌을 때 이거를 어떤 디아릭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뭐 바이너리면은 어쨌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2의 마이너스 li 승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pi가 이런 식으로 되기를 바라는 건데 실제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확률이라는 건 어차피 숫자가 지 맘대로 돼 있을 테니까 이게 항상 2의 마이너스 li 승으로 표현이 될 리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li가 자연수이기를 바라는데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어떤 디어릭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알려진 가장 그 옵티멀한 프로시저가 바로 그 유명한 허프만 코드가 되는 거고, 서브 옵티멀로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셰넌 파노 디코딩, 그러니까 셰넌 파노 코딩하고 아리스메틱 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다뤘던 게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다 했고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코드워드의 랭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constraint가 있을 때 이걸 constraint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맞는데 책에는 지금 마이너스 1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뭐 이게 결국은 마찬가지인 게 이게 지금 푸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J에 요거 li를 해가지고 이거 0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상수 들어가나 마나 뭐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나오는 것을 어디다 대입해요? 맨 처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람다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람다가 해결이 되면은 그걸 다시 그 람다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람다가 노운이면 람다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li 값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했던 게 그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뭐 붙이던 안 붙이던 결국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면 그 상수 텀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거를 저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을 풀면은 여기 최적의 li가 이게 스타가 붙은 이유는 이게 최적이다, 옵티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li를 찾는 거였는데 우리가 최적의 가장 좋은 걸 찾았잖아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가장 짧은 그 코드워드의 평균 길이가 정확하게 이 엔트로피가 되는 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게 정수라는 걸, 즉 자연수라는 거를 우리가 개런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수가 되기를 바라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올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옵티멀한 거냐? 여기에 퀘스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코딩 기법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프만 코딩, 뭐 셰넌 파노 코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건 어차피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인스테인리스 코드 또는 다른 말로 프리픽스 코드라고 한다 그랬죠. 또는 이제 다른 말로는 그냥 프리픽스 컨디션을 만족하는 코드다. 그거를 줄여서 이제 프리픽스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계속 하지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코드를 만들었는데 10 해놓고서 여기다가 1001 이렇게 할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이게 코드워드인데 코드워드가 여기 지금 접두사로 들어가죠. 이러면은 프리픽스 코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크래프트 이니퀄리티 그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크래프트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인 게 뭐냐면은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lower bound다. 즉 우리가 어떤 코드를 만들던 간에 소스 코딩, 그러니까 데이터 컴프레션을 위한 소스 코딩을 할 때 아무리 코드를 잘 만들어도 엔트로피보다 그 expected code length가 더 짧아질 수는 없다라는 게 이번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